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리희 교수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끝까지 가십시다. 그래도 저는요, 전산회계 1급을 강의하지만 제 강의는 전산 세무 2급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온까지 하냐고요? 전산회계 1급만 따시려고 그래요. 조금 더 올립시다. 조금만.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남보다 더 높게, 남보다 더 차별하게. 자, 우리 가장 쉬운 노래 할까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자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판료소. 좋습니다. 노래는 못해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참 음을 다스리는 사람, 음치입니다. 그래도 노래방 가면은요, 죄송하게도 100점이 나와요. 자, 오늘은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전산회계 1급뿐만 아니라 전산 2급 뭐 실무에서도 엄청 중요하니까, 이 재고자산의 평가는 이제 첫째 뭐냐면 취득원가를 생각하시죠. 배웠죠? 아까 취득원가가 어떤지. 이 취득원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취득원가 구성은 앞에 이제 했으니까 또 안 넘어가게, 앞으로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강의를 돌리든지 아니면 책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재고자산은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취득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살 때를 취득원가라 합니다. 이 취득원가가 변하면 뭐가 된다? 평가를 하게 되면은,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걸 장부가액이 돼버립니다. 장부가액이 돼요. 장부상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뭐이다?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평가. 왜 평가를 하냐고요? 아이, 뭐,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로 사서 가만 놔둬봐요. 그러면 다 녹슬고 달아지고, 이걸 전부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물리적 손상, 이런 것도 있겠죠? 쓰다 보면 물리적 손상도 갈 것이고, 장기채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장기채화가 뭔가, 솔직한 얘기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써놓고도요, 책에 보니까 썼어요. 남의 책에. 장기채화가 뭘까 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장기 체류 화물 같이 오래 쌓아놓은 거 적체되면은 점점점 물건이 이렇게 이런 쌓아놓은 적체된 물건이 손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가격이 이제 다운되게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장기채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체류 화물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다. 줄여서 장기 체류 화물을 줄여서 장기채화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렵죠, 그죠? 장기채화 한문으로 쓰고 싶은데 오늘은. 그런데 이제 이런 원인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원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 평가가 이제 감가상각이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 또는 뭐예요? 이제 감가상각하고 이제 이 감가상각 방법, 이 감가상각이 대표인 것이 되겠네요. 유형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하고 이제 뭐 이런 시가하고 이제 원가하고 관계에서 시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와 원가의 관계에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시가가 원가보다 많으면 이익이 생길 것이고 원가보다 작으면, 자, 시가하고 원가가 많으면 이건 이제 시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떨어지는 반대로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가보다 시가 떨어질 때는 저가라고 합니다. 저가. 그래서 이 저가법, 이럴 때는 그러니까 시가법, 이렇게 해서 시가법, 마켓 밸류, 로우 마켓 밸류, 저가법 이렇게 적용한다. 이런 걸 이제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시험에는 하나 안 돼. 말귀를 어떻게 알아먹을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한 대로는 뭐냐면, 말귀를 알아먹느냐.
그거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라는 개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시가를 딴 말로 뭐라 그래요? 시가라는 말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공정가 있어요. 공정가액. 자, 공정가가 있는데 이거 페어밸류라 해서 공정가가 있습니다. 시가는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진입 장벽이라든가 뭐 누가 짜고 치고 말이죠. 막 주식을 조작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가격을 공정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가라는 개념은 또 현재가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 가격, 현재가. 과거의 역사적 원가가 아니고 현재 원가를 우리는 현재 가격, 이걸 또 시가라고 또 부르고요. 시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행가라는 말도 이제 현재가가 현행가인데 현행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면 현행 원가, 뭐 현재 현행 원가 뭐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또는 현재 원가, 시장 가격, 시가가 시장 가격의 줄임말이죠. 이런 말로 쓰고 있지만은 우리 회계학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표현이 아닌 가장 시가라는 표현을 뭘로 쓰냐면은 페어밸류, 공정가액이다. 공정금액, 공정가액. 어떤 사람 진짜 막 가액이 맞다, 금액이 맞다 그러는데 한문도 모르면은 웃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금액이 가액이죠. 한자를 써보면 다 하는데 한문을 모르니까 어느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금액이 맞다, 가액이 맞다 둘이 싸우는 걸 보고는 천자문조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데 한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을 모르는 것은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을 모르는 겁니다. 저 강의하다 보면 이제 제가 틀렸다는 표현을 많이 쓸 때 실제가 아닌 실진이 이런 것도 한문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자, 원가는 뭐더라? 무슨 원가라 했다? 취득 원가를 말한다. 지금 이 원가는 취득 원가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원가라고 말할 때는 취득 원가다. 예. 자, 정의를 내리면서 시가법은 이제 원가보다 시가 갈 때 시가법을 적용한다 그랬고, 저가법은 어떤 거예요? 이 원가는 취득 원가라고 그랬죠? 이럴 때 시가보다 원가가 더 적을 때 이건 저가법입니다. 자, 영어 되겠습니까? 이제 저가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평가할 때 처리해요. 여러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휘발유 같은 거 있잖아요. 뚜껑을 아무리 잘 막아도 얼마 지나고 보면은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고 줄어들어요. 제가 이제 좀 술을 많이 못 먹습니다만은 여담 좀 할게요. 오늘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대나무로 되는 술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싸게 샀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좀 한 7, 8만 원 줬어요. 제일 고급으로 하나 샀어요. 누구한테 이거 선물할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대나무 술이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술은 다 나쁜데 말이죠. 도수가 한 50도 가까이 되는 술을 누가 보면은 친구들이 와서 보면 또 동생이 오면은 형 저거 나 먹을게 그러면 또 안 줄 수도 없고 형님이 와서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장롱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있잖아요. 그 싱크대 어디 장롱이 아니구나, 싱크대에도 숨겨놨어요. 저만 아는데. 그러고 한 1년 동안 깜빡이 했어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떻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대나무 통에 있던데. 그래서 한번 대나무 통을 흔들어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없어요. 이야, 진짜 마음이 허전했어요. 나 비싸게 줬는데, 그리고 아꼈는데. 여러분, 아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너무 귀하다고 해서 아끼다가 이렇게 장기체화,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되고 물리적 손상, 진부화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사면은 쓰고, 쓰면 버리고, 또 새로 사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많이 모으고 아끼고 저장하는 걸 좋아해서 참 골치 아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살 돈 쓰세요. 아끼지 절대 마세요. 우리 너무 어려워서 옛날에 58년생 개띠 그 인구 많을 때는 진짜 아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끼는 거 그냥 쓰세요. 저 쓰고 싶습니다. 근데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가법에 의해서 회계처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저가법 회계처리죠. 자, 저가법은 어떻다? 다시 시가가 뭘보다? 원가보다 작은 것을 우리는 원가보다 시가가 작을 때 이 금액을 우리는 저가라 이른다. 그래서 저가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둘 중에 낮은 거, 비교입니다.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평가할 때는 뭐가 특징이 있냐면, 원가 플러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수량에다가 단가, 여러분 골뱅이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는 이 골뱅이인데 이거 단가라 그럽니다. 단가란 말을 늘려서 단위 원가 또 단위당 원가 이렇게 이걸 줄여서 단가 이렇게 말하고 이걸 골뱅이로 표시해요. 여러분 골뱅이라고 그러는데 좀 골뱅이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골뱅이에요. 소라지 소라. 이 죄송합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골뱅이입니까? 우리나라만 골뱅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한테 골뱅이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해도 골뱅이가 뭐냐고 뭐래요. 소라도 모른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영어로 에트라 그래요. 에트는 개당 이런 뜻입니다. 에트의 약자예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나라에는 이 인터넷 들어오면서 갑자기 에트가 골뱅이로 변했어요. 그리고 골뱅이보다는 저는 소라를 좋아해요. 진짜 소라 좋잖아요. 소라가 얼마나 보기도 좋잖아요. 야, 우리 소라 먹으러 가자. 그게 뭐 골뱅이 먹으러 가자. 좋아요. 자, 진도 나갑시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생기면 이제 뭐가 생겨요? 원가와 시가에 생길 때 뭐냐면은 손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즉, 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 차손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평가 손실이나 평가 차손이나. 예, 이렇게 영어로 쓸 때는 그 차익이 생기다 해서 차손, 차익이 되는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첫째 이 평가 손실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생기냐면은 감모 손실이 생깁니다. 감모 손실. 이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감손이라고 그래요. 감손. 감손이 생기는데 이제 여러분도 항상 저와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줄이는 말을 다 쓸 겁니다. 근데 전문가가 되려면 줄이는 말을 진짜 많이 써야 좀 차별화가 돼요. 예, 이건 평손 하지 마십시오. 참으면 평촌이 되니까 평손은 안 씁니다. 감손은 써도 평손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평촌이 있으니까요. 강원도 평촌 아니 거기는 평창이구나. 예, 어디가 있더라 평촌. 아이 경기도 있어요. 경기도 안양에 평촌이 있죠. 안양시 그건 그래서 평손이란 말은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순진하신 분이 있어요. 제 강의했다가 그 말이 그건가? 그러고 장난, 농담. 하여튼 김 박사님은 농담도 잘하시네. 그런데 너무 지루하죠. 자, 왜 이런 평가 손실이 나올까요? 첫째는요, 도난도 있어요. 쥐가 물고 가는 거, 쥐도 도난이죠. 사람도 가져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대로 잠깐만요. 감모 손실이라는 게 도난이에요. 도난.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실 뭐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평가가 일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달아지거나 썩는 걸 진부화라고 합니다. 진부화. 그 다음에 또 음식 같은 건 부패. 그 다음에 또 있죠. 잘못해서 다루기 잘못하다가 파손. 또 이렇게 이런 거, 진부화는 달아진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씁니다. 그럼 회계처리를 다루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우선 차변에 우선 뭐가 없어진다? 재고자산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간접법으로 써야 돼. 옛날에는 재고자산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직접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고자산 없어진 걸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결산 때까지는 없었으면 없어진 대로 재고자산 없어졌으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또는 평가 차손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실현이 되면은
계산상 실현이 되면 평가 손실로 좋은데 결산 때 가서 다시 실현이 안 되고 리턴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가만 하고 아직 미실현됐을 때는 평가 자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평가 손실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어떤 건지 재고자산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뭐예요? 평가, 손실,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금액을 쓰면 되겠고요. 자, 감모손실이 있어요. 감모손실은 좀 회계 처리가 좀 중요합니다.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나오는데 감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충당금 이렇게 쓰면은요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간접법을 딴 말로 뭐라 하냐면은 이거 이렇게 안 쓰고 충당금 설정법이라고도 해요. 너무 깊게 나가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회계는 적어도 저 강의 들으신다면 나 공인회계사 시험 보고 싶어, 나 세무사 시험 보고 싶어 하는 정도의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이면 뭐하러 자격증 따려고 그럽니까? 전산회계 자격증 따서 1급 따면 그 다음에 또 따고 세무 자격증 따고 회계사 이렇게 올라가십시오. 젊은 우리 학생이 계시면은 김유익 교수 강의를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그냥 재고자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이것은 지금 위에 것은 뭐 하는 경우냐면 1번은 2번 이렇게 놨는데 1번은 이게 정상적이다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휘발유 같은 건 아무래도 정상적이고 과일 같은 건 정상적이죠. 과일은 예를 들면 5%는 항상 손실이 생긴다. 채소나 과일은. 그러면 5%는 항상 정상적인 걸로 봐가지고 이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뭘로 처리하냐면 매출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즉 이 손실을 매출원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 여기는 이제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일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이걸 뭘로 하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영업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요 금액이 커요. 그리고 갑자기 막 태풍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후변화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뭐 비닐하우스가 날아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재고 특징이 뭐예요? 평가할 때는 간접법을 쓰는데 여기서는 재고 자산을 직접 써버렸어요. 이럴 때를 우리는 뭐냐면은 직접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냐면 직접 또 딴 말로 하면 차감법이라고도 합니다. 직접법은 줄여서 말하고 직접 차감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빼버리는, 직접 공제해버려요.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직접 차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때는 하고 감모손실을 만큼은 직접 차감법으로 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 책에 나온 대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짧게 이 단원이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를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에 팔려서 이제 이것으로서 여러분 상품 개정을 재고자산을 중심으로 한 이 중요한 상품 개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강의했던 거 하나하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